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수업은 16주 중 최소 6주 이상을 PBL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PBL이 무엇인지, PBL 수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마다, 절차마다 여러분이 꼭 알고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 Problem, 문제를 Based,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Learning,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 방법입니다. PBL 수업이 지금까지의 수업과 가장 다른 점은 학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강의를 통해 전달한 후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면 PBL 수업은 교수의 강의 없이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수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수업 방법이 낯설지요? 근데 왜 이런 낯선 PBL이라는 수업 방법을 적용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PBL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많은 수업에서 학업 성취,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이해력, 과제 수행 능력, 개념 획득, 학습 태도, 자아 개념, 학습 흥미, 사회성, 내적 동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PBL 수업 효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더 많은 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PBL 수업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PBL 수업은 지금 화면 밖에서 여러분을 자상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PBL 문제를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문제를 받은 여러분은 팀 활동을 통해서 문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과정을 거친 후 문제 해결안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표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PBL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므로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문제를 받게 됩니다. PBL 수업에서 사용되었던 문제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1. 교과목명 바이오 에너지. 문제. 수송용 바이오 연료 보급 확산 아이디어 보고서 작성. 당신은 바이오 환경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송용 바이오 연료 보급 확산에 대한 팀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공고 내용에는 공모전에 1등으로 입상하는 팀은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직 7급 공무원으로 팀원 전체를 특채한다는 특전이 적혀 있었다. 평소 전공 관련 기술직 공무원 진로에 관심이 높았던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함께 공모전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고문에 제시된 공모전의 구체적인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2016 전국 대학생 바이오 연료 보급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2.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 에너지과. 3. 공모 내용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 대비 수송용 바이오 연료 보급 확산 아이디어 보고서. 4. 보고서 작성 주안점 바이오매스 자원별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것. IEA 국제에너지기구 및 EU, 미국, 일본의 국가별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동남아시아 국가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 진출을 위한 전략 내용을 포함할 것. 5. 유의사항 작성 분량, 형식 A4용지 20매 내외 아래 한글 사용 본문 글씨 11포인트 제출 기한 2주일 이내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된 영문 약어 및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를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포함시킬 것. 인용 자료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각주로 명기할 것. 어떠세요? 기존에 접했던 문제와는 많이 다르지요? 네. PBL 문제는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문제가 실제적이라는 것은 인공적이지 않으며 실세계에서 다루어지는 진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진짜 문제는 지식이나 기능이 고립되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안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유의미한 경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학의 원리를 할지라도 요리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지식과 화학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적 지식은 다르게 적용되어야겠죠. 따라서 지식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PBL에서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음 특징으로 문제가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구조화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 안에 알고 있는 사실과 목적, 해결 방안을 위한 절차들이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즉, 구조화된 문제는 학습자들에게 문제의 모든 요소를 제시하고 제한된 숫자의 전형적인 또는 잘 구조화된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며 해답이 정해져 있거나 이해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응용 문제나 단순한 적용 문제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정답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정보나 제한된 지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접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에 전이되는 데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비구조화된 문제는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요소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문제 상황이나 문제 진술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구조화된 문제는 다양한 해결책과 해결 경로를 가지고 있거나 해결책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만장일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결자가 해석의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PBL 문제 특성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만한 실제적인 문제이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제작하셨답니다. 문제를 받았다면 이제 문제 확인의 단계입니다. PBL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 및 내용 등을 교수님이 강의를 통해 친절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실천해 나가셔야 합니다. 문제 확인 단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그룹 활동지입니다.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생각, 사실, 더 알아야 할 것, 학습 자원, 실천 계획, 역할 분담, 일정을 팀원과의 토의를 통해 작성해야 합니다. 생각, 아이디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해결해야 할 문제, 결과물의 형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 첫 번째 문제에서 생각은 생각, 가정들, 아이디어, RPS 및 RFS의 개념과 신기후체제 포스트 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있어 수송용 바이오 연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 바이오매스 자원별 수송용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 IEA 국제에너지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국가별 관련 정책 자료를 수집 분석,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적 홍보적 측면으로 나누어 준비. 사실, 팩트는 문제에 제시된 중요한 사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것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더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구성하는 모든 사실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실만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중요한 단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실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사실들, 팩트, 바이오매스 자원별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 보고서 작성 분량, 형식 및 기한, 작성 분량, 형식, A4 용지 20매 내외, 아래 한글 사용 본문 글씨 11포인트, 작성 기한 2주일 이내.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에 포함된 영문 약어 및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를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 자료에 대한 출처를 각주로 명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더 알아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학습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 단계인 사실 확인 단계와 연결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해야 할 과제가 도출됩니다. 이때 학습자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학습해야 할 과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제 도출은 PBL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그 수업에서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문제가 어떻게 자신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 알아야 할 것, 러닝 이슈, IEA, 국제에너지기구 수송용 바이오 연료 정책 동향 자료 및 관련 데이터,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별 수송용 바이오 연료 정책 동향 자료 및 관련 데이터, 바이오매스 자원별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 데이터, 동남아시아 국가별 바이오매스 자원 보유 및 바이오 연료 생산 추이. 다음은 실천 계획 수립 단계로 도출된 학습 과제를 실제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천 계획에는 역할 분담, 자료 검색 방법, 시간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천 계획, 액션 플랜, 1차 회의, 더 알아야 할 내용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별 조사자 분류. 2차 회의, 조사한 내용 논의, 필요한 아이디어만 선별 및 구체화, 부족한 자료에 대한 논의. 3차 회의, 최종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충 작업, 보고서 작성 개요 및 발표 자료 구성에 대한 논의. 역할 분담, 팀장,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 책임, 최종 문제 해결안, 정책 보고서 초안, 발표. 팀원, 채택된 해결안 자료 수집 및 조사 내용 분석 정리, 발표 자료 작성. 개인, 자기 성찰 보고서 작성. 일정, 총 3주, 문제 해결 1에서 2주차, 해결안 발표 3주차.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그룹 활동지 샘플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문제 확인 과정이 끝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그룹 구성원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개별 학습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많은 자료를 찾아서 읽고 정리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셔야 좋은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모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개별 학습 이후 다시 그룹별로 모여 각 개인의 학습한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학습한 생각, 사실, 학습 과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과정입니다. 개별 학습을 통해 각자 새로운 것을 학습한 학습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이 되어 각자 공부해 온 것을 나눕니다. 학습자는 문제 확인 단계에서 도출된 학습 과제에 대해 각자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도록 동기화되며 특정 내용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고 문제를 분석,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재확인 단계 이후 학습자는 다시 자료 수집 및 학습이 필요한 학습 과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유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해결안에 도달할 때까지 문제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안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레젠테이션 자료, 동영상, 환자 처방전, 설계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단계를 거쳐 최종 문제 해결안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각 그룹별로 준비한 문제 해결안을 발표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팀이 도출한 아이디어와 다른 그룹의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우수 사례를 접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토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BL 학습 결과를 정리하며 학습 결과 및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룹별로 문제 해결안 발표가 끝난 후 교수자는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하는 개념, 원리, 절차, 이론 등에 대한 정리와 요약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학습했으며 이미 알고 있던 기존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 결과의 정리는 교수자의 강의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작성하는 성찰 일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성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학습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동료 평가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동료 평가는 학습자로 하여금 타인의 수업 준비도, 학습 동기, 성실도, 다른 학생과의 관계, 성취 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들 사이에서 같은 팀의 동료를 평가하는 것은 관찰을 통하여 타인의 사고 과정을 모델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개개인의 학습자가 팀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PBL의 개념, 효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PBL 수업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이 클래스에 올려놓은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수업 되세요.